십자군 전쟁을 통해 예기치 않게 자신들의 뿌리를 찾은 유럽은 급속도로 문자를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명이 태동한다.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구술 문화와 새롭게 개화된 문자 문화가 균형을 잡으며 황금기가 펼쳐진다. 바로 이 시기를 유럽 역사에서 중세 번영기라고 한다. 이 당시 유럽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다. 국경선은 유동적이었으며 종교 전쟁도 없었다. 유대인도 공동체 일원으로 어울려 살았으며 접경지대에서는 무슬림에게도 정중하게 예의를 지켰다. 학자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총명하고 박식한 사람들, 그리고 대다수 여자들이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다. 전체 서양 문화를 놓고 볼 때 사춘기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이 기간에는 격정이 있었다. 눈을 크게 뜬 호기심이 사상, 운동, 신념의 자유와 결합하면서 봄날의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수많은 음유시인들이 여자를 찬미하는 기사도를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했으며 로맨스 소설이 크게 유행했다. 특히 마리아를 숭배하는 풍습은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경건하고 이타적인 종교적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1209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온화, 숭고, 청빈을 생활 원칙으로 하는 수도원을 세운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당시 유행하던 무수한 신비주의 운동 중 하나였다. 마저리 캠프, 로스비타, 나자렛의 베아트리체, 마르그리트 두앙, 마그데부르크의 메이트 힐트, 스웨덴의 비르기타, 몬탄의 도로시를 비롯하여 무수한 여성 성직자들이 활발하게 신비주의 운동을 펼쳤다. 민중들은 물론 교황도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이 시대에 여자의 영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수녀원이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수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많은 여자들이 수녀가 되고자 했다. 작센 지역의 대수녀 원장들은 방대한 영지를 관리했다. 몇몇 수녀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화폐를 주조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지역 방언을 문자로 기록한 여류 작가들의 글이 널리 읽혔다. 예컨대 1395년에서 1405년까지 10년 동안 크리스틴 드 피장은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프랑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몇몇 수녀원들은 뛰어난 필사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명성을 얻기도 했다. 여왕이 백성을 다스렸고 귀족 부인들이 영지를 관리했으며 품위 있는 여자 사업가들이 땅을 매매했고 여자 은행가들이 고차원적 금융거래를 했다. 일하는 여자들은 새롭게 형성되는 상업 길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지역의 관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시행하는 지역도 점점 늘어났는데 이러한 투표에도 여자들이 적극 참여했다. 심지어 여자가 전쟁에 나가 군대를 이끌기도 했다.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던 종교의례에서도 여자들은 조용히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일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동적인 중세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 교회 내부의 학식이 높고 고집센 남자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이 문화의 중심에서 여자를 배제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한다. 1073년 교황에 오른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 내부가 썩었다면서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선포한다. 당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성직을 파는 관행이 만연했는데 교황은 성직 매매를 육체적 타락이 낳은 더러운 전염병이라고 간주했다. 그리하여 교황은 성직자에게 독신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다. 아내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성직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평신도들에게 준 것이다. 그레고리오 7세의 포고령은 대대적인 반발에 부딪힌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평신도들은 교황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들 교구의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리 공의회에서 주교들은 교황의 개혁을 부당하다고 비난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레고리오 7세는 결국 무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그는 유럽 각지의 귀족들을 끌어들여 자신에게 맞서는 주교들을 무력으로 몰아내주면 그 지역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결혼한 성직자들은 결국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많은 성직자들이 가혹한 처벌 앞에서 비인간적인 선택의 갈림길로 내몰렸다. 성직자로 남기 위해서는 아내와 자식들과 인연을 끊고 그들을 집에서 내쫓아야만 했다. 쫓겨난 여자들과 아이들은 순식간에 기아, 매춘, 중노동, 살인, 자살의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실 이러한 교회 개혁을 가차없이 밀어붙인 세력은 여성 혐오에 심취한 미치광이들이었다. 당시 가장 열정적인 개혁파였던 다미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사탄의 미끼, 남자의 영혼을 죽이는 독, 음란한 돼지들의 쾌락, 더러운 영혼이 거처하는 여인숙이다. 11세기 레네 주교는 이렇게 썼다. 강교한 적 사탄이 우리에게 퍼뜨린 셀 수 없이 많은 형상 가운데 최악은 여자, 썩은 줄기, 사악한 뿌리, 타락한 샘, 꿀과 독이다. 이제 교황청의 복도는 남자들의 차지가 되었다. 유럽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은 남성 전용 클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개혁은 또한 수도원의 풍경도 크게 바꿔놓았다. 당시에는 수사와 수녀가 함께 기거하는 수도원이 많았는데 이런 수도원들은 모두 폐쇄된다. 남녀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클리니 수도원과 시토 수도원, 곧이어 등장하는 군대식 운영으로 유명한 도미니코 수도원이 이들 수도원을 접수한다. 대수녀 원장들은 모두 대수도 원장 밑으로 편입되어 까다로운 통제를 받는다. 프란치스코 수도원 역시 여자를 가차없이 격리하는 데 동참한다. 시토 수도원의 수도사 베르나르두스는 이런 말로 자신들의 정책을 옹호했다. 여자와 늘 함께 생활하면서 그녀와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레고리오 7세는 교회 안에서 이성과 마주칠 일이 없도록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문자를 교회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조치를 취하는데 유럽의 주요 도시에 교회 부속학교를 설립하라고 명령한다. 옥스퍼드, 파리, 볼로냐, 피사, 하이델베르크 등의 교회 학교들이 개설되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럽 주요 대학의 모태가 된다. 교회 학교에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닐 수 있었지만 단 여자는 신분이 무엇이든 입학할 수 없었다. 그레고리오 7세의 개혁은 여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 번영기가 시작되면서 꽃 피우기 시작한 지적 자유를 꺾어버렸다. 그는 모든 학문을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제계급이 문자를 독점하지 못하면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을 남성 중심 가부장사회로 완전히 바꿔버린 그레고리오 7세의 개혁은 개개인들의 구체적인 운명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럽 사회의 도덕적 풍경까지 극단적으로 바꿔버린다.